진주만 공습과 동시에 개시돼 일본의 남방작전으로 서태평양과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국 왕령 식민지 홍콩은 영국 동양함대의 모항으로 아시아 태평양 이권이 집중돼 있는 최중요 요충지 중 하나였죠. 그러나 홍콩은 대만과 광주, 해남도 등을 점령한 일본에 의해 완전히 포위된 상황. 영국도 일본이 스멀스멀 동남아 내려올 때부터 좀 쎄함을 느꼈는지 영국군과 홍콩 현지 병력은 물론 인도, 심지어 캐나다에서까지 영끌에다가 머릿수 채워놓긴 했지만 솔직히 일본의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인 이쪽 동네에서 오래 버티길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동양 함대가 위험해지죠. 영국은 홍콩의 방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938년부터 동양 함대의 모항을 싱가포르로 차근차근 이전해둔 뒤였습니다. 중국까진 넘겨줄게.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안 되지 라는 마인드로 진주만 공습 직전인 1941년 말에는 영국 해군의 최신의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전투 순양함 리펄스까지 합류시켜 Z함대라고 이름 붙인 대일본 태스크포스를 결성해 놓은 상태였죠. 홍콩이 공격받기 시작하자 Z함대는 일본군의 해상 전력을 잘라먹기 위해 즉시 출항했습니다. 바다에서 영국을 당해낼 순 없다.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상하리만큼 이름이 안 나온 나라가 하나 있죠. 태국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독립국으로 열강들 사이에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던 줄타기의 귀재였죠. 그러나 이런 태국 역시도 세계대전의 광풍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주만 공습과 동시에 인도차이나의 일본군이 태국 국경을 넘어 밀고 들어온 거예요. 뭐 당연하지만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영국을 공격할 발판이 필요했던 거죠. 임진왜란 아닌가? 줄타기의 귀재였던 태국은 이를 정확히 간파. 침공 시작 고작 몇 시간 만에 빠른 서렌을 치고 일본군의 태국 영토 진주와 통해 군사기지 이용까지 모든 권리를 쿨하게 넘겨주며 아예 일본 편, 즉 추축국에 가담해버립니다. 그동안 완충지 역할 잘해줬던 만큼 태국이 조금이라도 버텨줄 줄 알았던 영국은 막상 태국이 칼서렌에 이어 적으로 돌변해버리자 멘붕이 와버립니다. 태국이 일본 손아귀에 들어간 이상 말레이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버마와 인도 본토, 나아가서는 중국 내륙에서 항전 중인 국민당까지 위험해지는 거였으니까요. 육상에서는 답이 없다. 이미 후방이 털려버린 이상 바다에서 들어오는 상륙 전력이라도 막아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인 12월 9일 일본군이 말레이의 코타바루로 상륙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이 희망은 바로 무너져버렸고 Z함대도 싱가포르 방어를 위해 회항을 시작했지요. 그런데 회항을 하는 도중 쿠안탄 인근에서 일본의 추가 상륙 부대가 접근하고 있다는 급보가 날아왔다는 거. 지금 사면초가 상황인데 이거라도 막아야죠. 일본군의 진격을 늦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Z함대는 기습을 위해 우선 침묵을 유지한 채 항공기의 엄호도 없이 쿠안탄 방향으로 기술을 돌려 일본군 함대의 행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막상 도착한 쿠안탄에는 일본 함대의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귀중한 시간만 낭비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마침 인근을 날아가던 일본군 정찰기와 잠수함이 이를 발견. 일본은 항공 호위도 없이 돌아다니는 영국 전함에 대해 프리디를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죠. 12월 10일 아침 목표물을 발견한 일본군 폭격기들과 뇌격기들이 즉시 출격했습니다. 찾으라는 함대는 못 찾고 항공기들의 공격에 전면 노출된 상황. 대공태세에 돌입하여 결사적으로 항전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공격 6분 만에 리펄스가 침몰. 프린스 오브 웨일즈도 1시간여의 전투 끝에 격침의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영국 동양함대의 주력 전력이 허무하게 증발하고 영국은 태평양 방면에서의 제해권을 사실상 상실해버렸죠. 일본군은 쾌재를 부르며 태국을 통해 남하 말레이 반도로 상륙하며 쌈 싸먹기에 들어갔고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12월 25일 2주간 버티던 홍콩이 함락. 말레이 해협만이 영국군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했어요. 한편 그렇다고 일본군의 상황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일본이 진주만, 서태평양부터 필리핀, 홍콩 등 전방 위로다가 병력을 쫙
쫙 전개시킨 터라 말레이 반도에 투입시킨 병력 자체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들고 나온 게 뭐였다? 자전거 부대였다. 전차도 지나다니기 힘든 빽빽한 밀림 속에서 일본이 급조한 자전거 부대는 회속으로 남하했고, 영국은 예상 밖의 속도에 당황하며 부랴부랴 방어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싱가포르를 수비하던 병력은 대부분 인도 식민지 출신. 1차 대전 때 전쟁 도와주면 독립시켜준다고 했다가 이미 뒤통수 맞은 경험이 있었다는 거. 어차피 목숨 바쳐 싸워봤자 또 말 바꿀 게 뻔한데 왜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는 둥 마는 둥 적전 도주하기 바쁜 식민지 병력들로는 자전거까지 동원해 진격해오는 일본군에게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국군은 밀리고 밀려 싱가포르로 도망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탄반도에 갇힌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급이 불가능한 좁은 공간에서 농성해야 하는 운명이 된 거죠. 한편 열강 중 최약체였던 네덜란드도 일본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방작전의 가장 큰 목표가 결국 뭐였습니까? 석유죠. 석유와 고무 등 자원이 펑펑 나오는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을 점령하지 못한다면 다른 데서 무슨 전과를 올리든 의미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일본은 영국 동양함대를 괴멸시킨 것을 기점으로 즉시 네덜란드령 동인도로 진격. 12월 10일 브루나이에 상륙하면서 보르네오 섬부터 공략에 들어갔어요. 네덜란드는 이미 본토가 독일의 점령당한 입장으로 수비 병력이 거의 없는 상황. 영국과 미국의 도움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지만 양쪽 다 이미 일본에게 벼랑 끝까지 몰려있는 터라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와 영국은 동인도 일대의 석유 생산시설을 모조리 파괴하고 퇴각한다는 강수를 두고 일본은 정유시설을 파괴할 시 사로잡은 모든 유럽인들을 참수하겠다고 위협하며 공수부대까지 동원한 타임어택에 나섰지요. 그렇게 영국의 보호령이었던 사라왁 왕국의 수도 후칭이 약 2주 만에 함락되고 보르네오 남부와 술라웨시 섬까지 일본군에게 빠르게 장악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노리던 석유 생산 시설들은 이미 파괴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일본은 곧바로 동남아시아 최대의 석유 생산지인 수마트라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러다 석유 산지 다 내주게 생겼다 싶었던 네덜란드와 각국 지원군들은 수마트라만은 절대로 못 준다 라며 보르네오에서와 마찬가지로 팔렘방의 석유 생산 시설에 불을 붙인 뒤 결사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유 시설에 불을 질러 놓는 바람에 오히려 일본군에게는 호재가 됐다는 거. 1942년 2월 14일 검은 연기로 가득한 팔렘방 상공에 일본군 공수부대가 별다른 견제 없이 사뿐히 강하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수마트라 섬에도 일본군의 공세가 개시됐습니다. 일본군은 팔렘방의 비행장들을 점령한 뒤 정유 공장의 폭발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고 이튿날 해안을 통해 상륙 주정들을 투입, 강을 거슬러 올라와 시가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월 15일 약 2달간 버티던 싱가포르가 함락되고 마침내 2월 18일에는 팔렘방과 인근 유전지대가 일본군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 영국군은 말레이 해협 동쪽의 모든 근거지를 상실했고 이제 남은 것은 네덜란드령인 자바섬뿐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자바섬 코앞에 발리섬까지 점령한 시점에서 각국은 영국의 자치령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포함 남아있는 해군 역량을 총동원하여 ABDA 함대를 결성하고 일본 함대의 진격을 막을 마지막 해상 결전에 나서게 되죠. 영국, 네덜란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가 모였다.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어벤져스 어셈블 같은데 그 실상은 사실 일본한테 두들겨 맞고 온 패잔병 모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벤져스라고는 하는데 멤버가 호크아이랑 블랙 위도우뿐인 상황이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게다가 하필 이 근방 지리를 잘 아는 네덜란드군이 지휘를 맡았는데 이 때문에 언어마저도 소통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 제대로 싸울 수 있을 리가 없죠. 결국 2월 27일 자바와 순다 해협 근방에서 일본 연합함대와 ABDA 함대의 교전이 시작되었지만 오더를 잘못 알아듣는 함선이 속출하면서 전황은 순식간에 일본 측으로 기울어버립니다. ABDA 함대는 아군 기뢰에 걸려 침몰하는 등 한심한 모습을 보이며 자멸하다가 결국 당일 밤 추격해온 일본 연합함대에 따라잡히며 와해되어 패주하고 말았죠.
모든 것이 스무스하게 흘러가고 있지요. 한편 일본군은 이쯤 되면 인도까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태국 서쪽 국경을 넘어 영국령 버마까지 진공하고 있었습니다. 남방작전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중국 국민당군의 생명줄인 버마로드를 끊어버리는 거였죠. 말레이의 10만 영국군이 싱가포르에 묶여있는 이때야말로 버마를 손쉽게 장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국도 이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인도 본토만이라도 사수하기 위해 일찍이 모든 물자를 파괴하고 버마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어요. 마지막 생명줄이 날아가게 생기자 다급해진 장개석이 본진 방어를 위해 아껴두던 병력들까지 싸그리 긁어모아 영국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했지만 영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빤스런 장개석의 국민당군만 닥쳤던 개 돼서 남의 땅에서 필사의 방어전을 펼치는 꼴이 돼버렸지요. 결국 3월 7일 두 달여간 분투하던 국민당의 중국 원정군이 괴멸, 양곤이 함락되면서 버마 방면도 완전히 일본군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기세가 등등해진 일본군은 동인도 방면을 정리한 뒤 오스트레일리아 북단의 다윈항을 포격하는 한편 인도 방면으로 후퇴한 영국 동양함대의 잔여 세력을 끈질기게 추격해 들어왔어요. 미국부터 영국, 네덜란드, 중국까지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세력이 일본의 공세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동남아시아를 넘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바탄 반도에서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던 메가더에게 오스트레일리아로 퇴각한 뒤 후위를 도모하라고 지시하는데 나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채 1942년 3월 11일 메가더는 필리핀을 떠나 호주로 향하고 바탄반도의 미군과 필리핀군은 이후 약 한 달간 처절한 마지막 항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일본 관동군 병력이 필리핀에 증원되며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마침내 4월 9일 바탄반도의 병력들이 항복함으로써 필리핀의 지배권은 일본에게 넘어가게 돼요. 한편 해상전에서의 충격적인 연패에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나 영국의 전시수상 처칠은 마지막으로 5척의 전함과 3척의 항공모함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독일의 바르바로사 작전과 이탈리아의 북아프리카 침공으로 본진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대영 제국의 보석 인도 식민지만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지요. 그렇게 다급히 증원된 영국 동양함대는 인도양의 요충지인 실론 섬에서 일본군 연합함대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영국은 첩보 실패로 일본 함대의 접근을 적시에 알아차리지 못했고 병력이 몰디브와 실론 섬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본대와 합류하지 못한 순양함 2척과 항공모함 허미즈를 허무하게 잃어버리며 또다시 참패를 당해버려요. 태평양에 이어 인도양에서까지 일본군에게 격파당한 영국은 이를 기점으로 일본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유럽 본토와 지중해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의 남방작전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고 일본의 남방 점령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모두 사라져버렸지요. 대동아 공영권의 완성. 일본군은 이제 미국과의 일전에 만전을 기하기 시작합니다. 석유도 고무도 이제는 자급자족할 수 있다. 역사상 최대 판도 최전성기를 맞은 일본 제국의 앞날은 창창하기만 해보였는데